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언론의 주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아파트 2030 30대 이하 젊은 사람들의 매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 사람들이 원정을 가서 아파트를 산다, 경기도라든지 이런 외부에 가서 아파트를 산다라는 내용인데요.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정도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서울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는 서울 인구가 1000만 밑으로 내려갔죠. 더 이상 서울이 1000만 인구가 아닙니다.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고요. 자,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어려지는 아파트 매입 연령, 그리고 서울 거주자의 원정 매입 증가, 그리고 서울 인구의 감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트렌드는 하나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결국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외곽에 있는 아파트를 사서 서울을 떠나고 있다.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읽어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실들입니다. 여기서 뭐 어려운 해석을 할 게 없죠. 특히나 이 현상이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로 원정 나가서 쇼핑하듯이 아파트를 사들이는 투자를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예 반대 해석이 되겠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요. 서울 인구가 줄어드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잡힐 거다, 이것도 완전히 정반대 해석이 되는 거겠죠.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주택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자, 말씀드렸었던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의 트렌드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현상 한 가지가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바로 서울에서는 노원, 도봉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시흥, 동두천, 오산, 이런 외곽 지역, 비핵심 지역의 아파트 값이 상승률이 가장 높았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보면 노원이 가장 높았거든요. 2위는 동작, 3위는 도봉구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흥, 동두천, 오산 순이었고요. 서울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 상승률 순위가 이렇게 외곽지가 높은 것으로 올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트렌드로 인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외곽 지역의 아파트를 사서 서울을 떠나고 있다. 이 현상이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아파트값 상승으로 일어난 결과다. 무슨 말이냐면 집값은 중심지가 먼저 오르고 그 주변으로 상승세가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 외곽지의 아파트를 사고 있다는 것은 서울 집값, 그러니까 서울 핵심지의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다. 이거 자체가 앞으로 서울 아파트 값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라는 건데요. 시장 자체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030 세대가 외곽에서 아파트를 사는 거는 그 사람들만의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서울 아파트 값을 올리는, 근본적으로 상승시키는 사람들의 시장은 따로 있다. 아파트 값 상승의 진짜 원인이 되는 그 시장의 수요는 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라는 말인데요. 누굴까요? 바로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집값이 제일 비싼 그 지역에 가서 내 돈을 주고 20-30억 하는 아파트를 대출 하나 끼지 않고 현금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수요와 그 사람들의 아파트를 사는 시장이 따로 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파트값 상승은 근본적으로 시작이 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언론의 관심이 2030 세대 아파트 매입, 그리고 서울 외곽지의 아파트값 상승, 이런 데 집중이 돼 있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그 사람들의 시장이 아니고 핵심 계층의 시장, 말하자면 강남 지역의 집값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언론의 관심에선 멀어져 있는 바로 그 강남 아파트 값을 말이죠. 자, 이 표는 올해 들어서 서울 아파트값 7월까지 누적 상승률을 나타낸 표인데요. 강남 아파트값을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강남 아파트값은 25개 구,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23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가장 적게 오른 편에 속하죠. 종로구, 광진구 다음에 가장
적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 성파구의 순위도 19위, 21위 정도로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 집값 상승률이 23번째로 낮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 중심지의 아파트값 상승은 조금 누그러들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표는 다시 한번 이 서울 강남구의 월별 아파트값 상승률을 2003년부터 전부 나타낸 KB에서 가져온 표거든요. 올해 상승률을 보겠습니다. 1월 0.92%로 시작해서 4월 0.56으로 낮아졌지만 6월 1% 넘는 상승으로 다시 높아졌죠. 전년 말 대비 올해 7월까지만 벌써 6.39%가 강남구 집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 못지않게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역사적으로 따져봐도 올해보다 강남 아파트 값이 더 많이 올랐던 때는 2018년과 2006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올해 아파트값,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노원구보다 상승률이 낮아서 언론의 관심은 받고 있지 못하지만 말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흔히 생각하기로 외곽지의 아파트값 상승, 그리고 2030 세대의 아파트 매입, 이것이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현상이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지 못한 채로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시장에서는 아파트값의 근본적인 상승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진짜로 집값을 올려버릴 수 있는 사람들, 20, 30억짜리 아파트를 현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시장은 살아있다. 여전히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듯이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바뀔 만한 특별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서울 아파트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는 여기서 아파트 값 상승세가 계속 될 것이다, 아니면 언제까지 더 오를 것이다, 얼마나 오를 것이다, 이런 걸 예측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예측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서울 아파트 값이 계속해서 더 오를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